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 보신 분도 있고, 필기시험을 이제 학과나 또 평생교육 과정에서, 평생교육기관 그 과정에서 이 과목을 이수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분도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은 다 면접시험을 응시하셔야 되는데요. 자, 면접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연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통과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접시험의 개요입니다. 면접시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술시험입니다. 면접위원 세 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지식과 또 구조화된 여러 가지 내용들, 경험, 여러분들의 견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구술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능력,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2023 면접 가이드 교재 앞에 인포메이션에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은 좀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추상적, 그 다음에 모호한 이야기는 좋지 않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명확은 우리가 이제 정확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정확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평정 항목에도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확성이 있으면 또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부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인 것도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과 같은 그런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그런 자원봉사, 청소년과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청소년기의 자녀와 좀 옥신각신하고 또 청소년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했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경험을 에피소드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응시자의 답변용으로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술시험이니까 중요할 수 있죠.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면접시험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를 잘 모른다?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이나 법률이나 또는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분야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관련 분야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를 이 교재 안에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재로 집약시켜 드리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구술시험은요,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연이 있어요. 이걸 일명 두괄식이라는데, 두괄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수련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수련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이유, 또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답변을 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압축에 가장 좋은 게 두괄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인데요.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청소년 지도사의 정신 자세에서는 우리가 지도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사명감,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에서 묻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장점을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면 그 자질은 분명히 전문성과 인간성일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간성도 갖추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추는 자질이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A 품행 성실성인데요. 용어가 좀 적절할 필요가 있죠. 올바른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 씁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은 했어요, 그랬어요, 하거든요. 이런 오투보다는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니다, 씁니다,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바른 경어를 쓰는 게 좋고, 자질과 태도, 성실한 답변, 이러한 노력이 바로 A 품행 성실성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입장과 퇴장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입장과 퇴장. 자, 들어가잖아요. 3명이 되게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가볍게 이제 목례를 하고, 그 다음에 착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목례를 하면서 이제 문 닫고 나오시는 그러한 그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이 가벼운 목례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A 바른 사람이구나. 면접위원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까지 다 보셔요. 그러니까 이런 A 품행의 이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도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느냐, 내용에 대해서 경청이 필요하죠. 경청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서 긴장하신 분들은 이 경청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긴장감을 줄이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 제가 2가지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의 2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면접위원도 전문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예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느낄 수가 있구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을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묻어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원활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째 평정 항목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1차 필기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데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많아서 청소년 지도사는요,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해당되는 게 전문 지식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법령 정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초, 전문 지식,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자,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청소년 지도 하면은 수련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교류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러한 지도사로서의 지도 활동을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지도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거기는 이론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도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지 하나 정도는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 자, 자기개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현재와 미래, 자기개발 노력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미래 측면에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포부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 환경이 변화되면 단편적으로 그대로 예전에 했던 걸 답습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면 새로운 청소년 지도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지도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창의성,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긴급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뒤에 보면 나와요. 사례로 되게 나오는데 사례로 대처 사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례적인 측면으로 정리가 되니 꼭 알아두시고, 청소년 상담사 아시죠? 청소년 상담사는 들어갈 때 되게 이제 사례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시험 면접 시험장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지를 갖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청소년이 있을 때, 어떠한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역량 강화,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자기개발, 그 다음에 포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평가 항목 이해되시죠? 지도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 A 품행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까지 5가지의 평정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보시면 5가지 평가 영역이 있었죠. 각각이 3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3, 5, 15, 총 15점 만점인데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3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상중하예요.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도 하는데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이게 3점이에요. 이게 2점이고요. 이게 1점인 거죠. 그러면 이 중이 보통이거든요. 자, 보시면 5개의 평가 항목이니까 여기에 점수를 맞았다 그러면 5개면은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점 내지 3점을 다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5개의 영역 중에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면접위원이 2명 이상이 하 1점의 평가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총점이요. 점수가 높더라도 어느 한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이 하를 줬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가 1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품행 성실성이 있다. A 품행 성실성이 있는데 A 품행 성실성 항목에 면접위원 2명이 뭘 준 거죠? 네, 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명 이상이 1점을 주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합격에 대한 기준, 불합격에 대한 기준은 아시겠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올까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정신자세나 가치? 여기는 1점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청소년 지도와 연관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1점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있죠. 우리가 이제 용두사미처럼 뒤를 흐린다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서 갑점 요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평정 항목에서 그 2가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 2가지에서 아마 1점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부분, 전문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또 면접에 나왔던 족보 내용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쭉 제가 이제 강의에 나갈 때 뭐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중얼중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면접장에 가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 2가지로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요, 신분증과 수험표 소지에서 입실 시간 전까지,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이제 입실을 해야 됩니다. 자, 입실 시간 이후에 오면은 이제 응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되어 있어요. 어떤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그러면 근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무복, 군복, 교복 이런 제복들이 있는데 그거 착용하고 시험장 갈 수 없어요. 이게 특정인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의복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고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제 면접을 이제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기관 소속의 뭐 팀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면접 그 대기할 때 그 면접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주의사항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알려주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할 때나 답변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시 고득점 10개명인데 좀 간단하게 보시죠. 첫 번째는 자기소개 한 30초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관심 분야 장점이 부각되게 해라.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가 당연히 있겠죠. 청소년.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 장점은 지도사로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도사로서 창의성 상당히 좋거든요. 성실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장점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장점과 거기에 따른 경험,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려고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겸손한 앞에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창의력과 그다음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창의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봤다. 거기서 이제 창의성 이런 걸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 것도 창의적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렇죠, 개선하는 것도 창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행어, 화려한 수사어구 이런 거 남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죠. 2가지씩.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올바른 경어를 쓰는 게 좋다. 뭐뭐입니다. 뭐뭐 씁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언이란 게 있어요. 실언. 약간 뭐랄까요? 하대하는 듯한 또는 약간 이제 말을 좀 경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이건 약간의 불쾌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투?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자기의 버릇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수정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시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자, 경청을 하라 이거예요. 경청을 충분히 잘해야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약간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이게 아니라 다른 답변인데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하는 게 좋은데 대답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것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숙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1점은 안 주십니다. 1점은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아닌데 부정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려나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다.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실언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답변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겸손하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감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라. 잠깐만요. 그런데 세 분의 면접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많은 부분이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 질문에서 한두 개 정도? 전체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 한 8개, 9개는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속 질문까지 합하면 8개, 9개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적인 건데 전혀 모르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유머.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피소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에피소드를 첨가하면서 이제 면접위원도 가볍게 웃을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수험생들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나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잘못된 버릇,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의사 전달할 때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어떤 어투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너무 큰 목소리라든지 빠른 말이라든지, 되게 이제 면접위원이 질문하면은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면접위원이 질문하면은 한 2초나 3초 있다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고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답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불안정한 시선, 아이 컨택 하는 게 중요한데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을 질문하신 면접위원을 주로 보되 중간중간에 다른 면접위원도 한 번씩은 봐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좀 이 사람은 상당히 시선이 안정돼 있구나. 준비를 좀 많이 하신 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신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바디랭귀지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뭐라 하죠? 발을 이렇게 있으면은 발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말을 할 때, 이렇게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10분 정도 면접을 하거든요. 혼자 각자의 이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습하실 때 녹화를 해서 그 녹화한 것을 보세요. 아, 내가 이런 버릇이 있구나. 말할 때 이런 버릇이 있구나. 내가 자세가 이런 버릇이 있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는 잘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화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녹화를 처음에 한 두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정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녹화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요새는 녹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관련 정책, 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100%까지는 힘들지만 충분히 파악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1차 필기 면제된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아주 많이 물으세요.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법률과 정책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잘 정리해 놓고 이런 정책의 견해, 사회 이슈, 학교 폭력, 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문화적인 것, 청소년의 여가적인 부분, 청소년의 진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죠. 자, 8번째는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봐라. 5명에서 6명이 좋아요. 5명에서 6명이 좋은데 뭐 면접관 3명, 수험생 3명, 면접관 3명, 수험생 2명 이렇게 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빈출 면접 질문, 최근의 이슈, 뭐 이슈는 최근의 학교폭력이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과 인성 관련 질문지 이런 걸 좀 만들 필요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교재 안에 있는 거 있죠? 교재 안에 있는 거 그냥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을 그냥 무작위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꼭 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차이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셔서 들어가는 분과 그렇지 않고 혼자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들어가신 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자신감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면접 스터디 만들기 힘든데요. 그러면 가까운 지인들 1대1이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인도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연습을 5번 이상을 해보세요. 5번 이상. 그러니까 5회 이상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친밀감과 신뢰감 이런 거 구축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친밀감은 이제 면접위원들과의 신뢰감, 친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면접장에서 미소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밝은 미소가 있거든요. 이런 미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들어오는 태도,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 인사하는 법, 그 다음에 앉는 자세, 밝은 미소 표정 이런 것들은 점수에 반영됩니다. 어디에 반영될까요? A, 품행, 성실성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정신 자세, 가치관, 첫 번째 나온 항목 여기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지 청소년 지도를 해봤던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면접위원들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잘 경청해라.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고 경청이 7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경청을 잘해야 동문서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짓말은 피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지도사로서의 어떤 경력이 아주 짧은데 거기서 좀 부풀려 가지고 너무 이제 허위, 거짓말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이
계속 이어지는 질문, 거기에 이제 거짓말을 더하게 돼서 나중에 이 거짓말은 이제 약간의 일관성이 없어서 전문가들이 앞에 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들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면접 상황 준비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시험장에서의 스케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번호에 맞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 선생님 오시면 수험번호대로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게 됩니다. 이 번호표가 면접 순서예요. 번호표가 면접 순서입니다. 면접이 이루어진 고사실에는 뽑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뽑은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3인 1개조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결시생이 있으면 2명이 들어가기도 해요. 또 만약에 수험생이 많잖아요. 그럼 4명이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조금 많아가지고 4명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면접위원은 3분입니다. 이건 확실하고요. 자, 질문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분이 있다. 수험생입니다. 응시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위원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이 먼저 답하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거야 할 수 있는데 다른 질문,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면접위원 한 분이 3명을 측정하고 그 다음 면접위원 B가 3명을 측정하고 면접위원 C가 3명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자, 어떤 면접 고사장에서는 A 면접관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B 면접관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C 면접관은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이제 이게 1번인 거죠. 그냥 면접관 C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답한 분들이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상대평가는 아닙니다만 상대평가는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평가잖아요. 누구를 막 떨어뜨리고 뭐 올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좀 면접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하는 면접위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자기소개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자기소개가 나오면 처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준비하세요. 30초 분량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를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어버버예요. 어버버. 말을 잘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30초 분량이 짧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4 용지로 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빡빡하게 쓰면 안 되고요. 이제 11포인트로 한 칸씩 건너뛰었을 때 딱 절반 정도가 30초 분량 나오거든요. 천천히 말해야 되는 거 전제 조건으로 그 정도의 분량은 좀 해 놓은 게 좋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의 장점은 뭡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한 경험 2가지 정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서 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후속 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에 응시에 재차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면접위원회 입장에서는 질문을 딱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위원 B가 하나, 둘, 셋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 잊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런 복장은 정장, 뭐 꼭 정장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단정하게 입고 가시면 돼요. 너무 캐주얼티하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정하게 입고 입으시고 그 다음에 목례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들어갈 때 가볍게 목례하시고
또 착석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가볍게 목례하시고, 가운데 있는 분이 면접위원장이니까 면접위원장한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자, 문 닫고 나가기 전에 가볍게 목례하고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대다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 지도사는 특히나 이 지식적인 질문들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느냐, 그 동기,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 한 2가지 정도 정리하시고요. 어떤 분은 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 정도 하나 정도는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제가 만약에 만났다면 저는 제가 이제 저의 단점을 생각했을 때 좀 꼼꼼한 편이에요. 꼼꼼한 편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랄까요?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이게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꼼꼼하게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약간의 삐끗거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된 후에 이게 포부죠. 포부. 어떻게 할 거냐. 포부.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자신의 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예요. 학교폭력이 요새 이슈인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죠. 청소년의 문화 여가가 많이 빈약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새 잼버리 있었잖아요. 잼버리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잼버리는요 청소년 지도 활동이에요. 스카웃이잖아요. 스카우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잼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좀 준비가 좀 미흡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짤막하게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뭐 1장부터 쭉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 제가 이제 인강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나눈다 해요. 왜? 면접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따라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